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미리 분자를 이렇게 이동을 시켜놔야 돼요. 그러니까 펌제가 한온이 되면 내가 이제 꺾어 들어가요. 이렇게 지가 움직여져요. 미리 저렇게 움직여 놓으면 나중에 우리가 이제 기계적인 아이롱 할 때, 물리적인 할 때 좀 편하거든요. 근데 기존에 우리가 알카리 펌은 일단 평균만 보잖아요. 힘을 쭉 빼놓고 pH를 뿌린다든지 뭔가 행위를 해서 나와서 뭔가 하려고 하니까 어떤 머리는 안 나오고, 그죠? 사전에 저렇게 컬을 미리 봐놓고 웨이브를 한다면 불안한 게 없어요. 일단, 그죠? 아이롱 그 이유가 뭐냐, 우리가 굵게 하기 위해서 연합펌 하는 거잖아요. 저는 세팅 펌을 한다든지, 그죠? 네. 무의식적으로 연합펌 하면 저렇게 하면 굵게 나와. 그게 뭐냐면 결합이 받침이 되니까 우리가 저렇게 이제 세팅을 하는 거예요, 사실. 근데 충분히 직펌도 결합이 받쳐주면 충분히 해볼 수 있다, 그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연화 과정을 너무 빨리빨리 하려고 하지 말자, 이제 그거죠. 좀 저희 펌제 쓰시는 분들은 어차피 단가가 높잖아요. 단가가 높아요, 사실. 기존 펌제보다 그래도 뭐 몇만 원은 높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너무 빨리빨리 스피드하게 하다 보니까 크레임이 좀 나요. 그러니까 거기 부시시하게 나온다든지 열처리가 좀 덜 간다든지 막 이런 게 사고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고를 줄이려면 일단 나부터 좀 여유 있게 가야 돼요. 여유 있게. 시술하는 과정에 너무 막 급하게 하지 말고요. 근데 모든 머리가 그러니까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어쨌든 아까 말씀한 것처럼 요즘은 문제성 머리가 많잖아요. 문제성 머리가 많은 만큼 거기에 이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이렇게 이제 좀 여유를 가지고 그 찌꺼기 결합은요, 한번 붙어버리면 이게 뭐 이렇게 금속 물질 제거 샴푸나 이런 거에서 빠져나가지 않아요. 그냥 여기가 붙어 있는 거예요, 계속. 근데 걔네들로 가지고 계속 펌을 하는 이제 원리인데, 안 그러면 파머가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좀 여유를 가지고 하자. 다들 뭐 잘 쓰고 계시기 때문에 맨날 여기서 제가 대전을 보면은 했던 머리 또 하고 하는 것 같아요. 저런 거 또 하고 그래도 계속 파머. 아, 그래요? 그러니까 계속 또 하고 다음 주 했는데도 기분이 별로 안 좋아. 그럼 또 하고 그래도 결과치는 계속 좋아지니까 저렇게 머리를 하고 있는 시술이 다 화학 시술이구나. 그래서 이게 염색에도 내가 컬러를 더 유지를 더 잘하려면 pH를 잘 써야 되잖아, pH를. 네. 그러면 그것도 화학이고, pH도 공부를 하다 보면 pH마다 다 산성, 중성, 알칼리. 거기에서 이제 머리카락이 딱 부딪혔을 때 그게 생유지가 확실히 틀려요. 그래서 저기에 뭐 친환경 3대 작업 이렇게 써놨잖아요. 저런 것도 다 pH에 관련된 그거거든요. 킬레이트 작업하고 하는 방법들, 뭐 등점 회복하고 저게 이제 다 화학 시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펌을 하고 있지만 지금 펌도 화학을 이용한 화학을 이용한 시술이기 때문에 시고요. 어쨌든 귀에 들어오든 안 들어오든 이 말 한마디 계속 이렇게 익히다 보면은 나중에 다른 강사들이 와서 또 공부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 저 송들이 강사님한테 또 들은 게 있어서 그분들이 얘기하는 거는 새로운 그 언어가 아니에요. 키워드가. 네, 그래서 지금 여기서부터 그 전에도 공부했었고 또 계속 이어서 같이 할 테니까요. 그거는 그냥 듣기만 하셔도 돼요. 굳이 뭐 이거 꼭 외우려고 하지 말고요. 어차피 우리 머리카락은 이 단백질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단백질에 대해서 좀 알아야지. 그래야 어디에 우리가 클리닝을 했을 때 어디에 붙고 파마를 했을 때 어디에 붙고 이거를 우리가 어느 대략적으로는 어린 진작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단백질의 분자는 아미노산이죠. 네, 그죠? 네, 아미노산. 단백질 분자는 아미노산. 쉽게 생각하면 이 아미노산들이 이렇게 모여서 이게 이제 이렇게 연결을 하다 보면 이게 이제 머리카락이 되는 거예요. 구조가. 쉽게 생각하면. 이걸 이제 우리가 이제 기능 결합, 기능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뭐 저렇게 펌을 한다든지 하는 거잖아요. 그죠? 네. 축착이 아니라 기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아미노산을 좀 공부를 좀 하고, 그 다음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아미노산. 그죠? 제가 점으로 표현을 했어요. 이 결합하는 게 이게 펩타이드 결합이고요.
그러니까 아미노산과 아미노산이 둘 사이를 이렇게 결합을 하는 게 펩타이드 결합. 기존에 펩타이드 결합하기 전에 아미노산은 얘를 분자라고 하는 거예요. 분자. 단백질 분자. 그럼 얘를 이렇게 결합을 해버리면 얘는 분자가 아니고 물질. 그래서 단백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머리카락은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큰 그림으로. 네. 요 그림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모발학에서 이제 이렇게 펼치다 보면 여기에서 이제 아미노산이 이제 구조가 어떻게 되고 요 놈을 가지고 일단 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펌제를 지금 우리 석부원장한테 펌제를 묻히잖아요. 그러면 저 펌제가 이 아미노산이 잡는 거죠. 이게 쉽게 생각하면 얘가 잡아요. 근데 참 웃긴 게 뭐냐면 여기 뒤에 결합한 거 있죠. 여기 결합. 그렇죠? 이거 빨간 걸 표시할게요. 이게 펩타이드 결합인데 이게 엄청 강하게 결합이 되어 있어요. 전자로. 쉽게 생각하면 전자로 완전 완전 꽉 결합이 되어 있어서 사람 따윈 결혼한 거랑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결합이 돼서 쉽게 이게 끊어지진 않는데 우리는 화학 시술을 엄청 세게 하다 보니까 얘가 막 끊어지잖아요. 예. 이 정도면은 진짜 우리는 좀 고민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뭐, 그러니까 오늘 파마, 내일 파마 계속 하지만 될 수 있으면 조금은 손상을 덜 시키는 방법을 해야지 이 펩타이드 끊어버리는 시술까지 해버리면 머리카락 그 사람 머리는 못 하는 거예요, 사실. 머리가 녹아버린다든지 뭔가 그러면 이거는 이 물질을 연결하는 결합인데 이 펩타이드 결합이잖아요. 얘는 완전 이 분자를 연결시키는 이거예요. 매개체인데 얘를 녹여버리면 이 전자 공유거든요. 전자 공유는 아까 제가 얘기한 사람 따윈 결혼한 것처럼 딱 단단하게 결합을 하고 있어서 쉽게 끊어지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얘가 끊어졌다는 거는 진짜 손상이 심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구조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 아미노산을 저때 우리가 구조를 보면 탄소와 구조 그 뒤에 있죠. 네. 탄소, 수소. R1 탄소, 수소, 화합물. 얘는 C는 탄소. 그냥 공부하자고 그냥 가볍게만 보세요. 수소 그렇죠. 오는 산소 몇 수부터 쓰셨어요? 오는 산소. 공부 많이 하시는가 보네. 네네. 일단 뭐 또 하나 N은 질소 그죠. 네.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 돼요. 얘 원소 계열 중에 얘를 가지고 다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아미노산의 구조를 이렇게 보면 여기는 NH2, 여기는 COOH. 얘가 이제 아미노산이에요. 아미노산. 쉽게 생각하면 이제 우리가 네이버를 검색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아미노산이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점점점점 이렇게 제가 아미노산을 점점점점 이렇게 찍어보면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클리닉을 하더라도 어디에 붙고 우리가 펌제를 바르면 어디에 붙고 이제 이거를 제가 알려드리려 하는 거예요. 이에 보면 구조가 두 개로 되어 있어요. 위에는 공통 부분이라 하는 거고요. 밑에는 작용 부분. 이렇게 아미노산은 이렇게 두 구조로 되어 있어요. 공통 부분이 뭐냐면 얘네들은 계속 모양이 똑같아. 그러니까 이제 뭐 21난성 쌍둥이처럼 다 똑같아, 그림이. 그래서 우리가 클리닉을 해도 이쪽으로 붙는 거예요. 이 원소들이 채워지는 건다고 보면 돼. 클리닉을 하면. 아시겠죠? 위에로. 근데 밑에는 뭐냐면 우리가 펌어를 했을 때 작용하는 부분, 여기. 그러니까 우리가 염색을 해도 이쪽에서 작용을 하고 펌어를 해도 그래서 여기를 작용 부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쉽게 생각하시면. 그래서 공통 부분과 작용 부분. 아미노산, 여기 얘놈이 있죠? 아까 얘놈. 얘 아미노산이 이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이제를 발랐을 때 막 발열이 일어난다든지 그러면 이런 원소들이 하나씩 다 없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머리카락이 어떻게 되냐면 손상이 쉽게 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클리닉을 하면 어디에 붙냐면 여기에 붙는 거예요. 클리닉 하면 원소들이 하나씩 다 붙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우리 원장님 얘기한 이런 질소, 황 이런 애들이 하나씩 다 붙는 거예요. 클리닉을 하면. 수소는 수분이잖아요. 그리고 황은 뭐냐면 우리 아미노산 중에 파마 나오는 황. 그다음 산소, 질소, 이 탄소 이네들이니까 우리 클리닉을 했을 때 붙는 거예요. 이 부분이 공통 부분, 작용 부분. 이 정도만 알아도 거의 단백질에 대한 분자 구조는 이 정도는 알아도 어느 정도는 다 공부했다 보시면 돼요. 네. 이 정도만 이해하셨죠? 네. 네네. 공통 부분, 작용 부분. 네. 그래서 모든 클리닉을 하면 공통 부분에 붙고 우리 파마하면 작용 부분.
여기에가 이제 어떤 아미노산이 분야에 따라서 얘가 작용을 하는 거예요. 쉽게 생각하면. 이해하셨죠? 네. 그러면 얘는 뭐냐면 이제 얘는 주세결합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주세결합. 얘는 주결합이에요. 쭉 연결. 기둥결합이라 보시면 되죠. 우리가 그 펩타이드 제가 쉽게 설명을 하면 이렇게 이제 케라틴 이렇게 구조로 되어 있으면 이렇게 구조 사다리 모양으로 여기가 주세결합이죠. 그죠? 이 펩타이드.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거기에요. 여기도 주세결합. 얘가 주세결합. 그래서 얘는 거의 이제 주결합. 그래서 얘는 결정 영역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저번 시간에 얘기했죠. 결정 영역이라고. 여기에 이제 전자를 공유를 해버려서 결정됐다. 그래서 결정 영역. 여기 밑에는 측세 결합이에요. 측세. 요 측. 사이드죠. 사이드 체인. 사이드 체인. 사이드에 이렇게 결합이 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이렇게 보면. 아시겠죠? 그리고 아미노산은 이 결정 영역과 여기는 또 비결정 영역. 이렇게 얘기해요. 비결정 영역이 뭐냐면 결정 영역에서는 파마가 나오지 않아요. 아까 얘기했듯이 결정을 이미 해버렸기 때문에 얘네들은 계속 전자로 이렇게 계속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그냥 기둥처럼 기능은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럼 기능은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얘를 파마로 나오는 부위를 비결정 영역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우리가 이제 비결정 영역 작용 부분이 바로 여기에 뭐 시스틴 결합도 있고요. 그죠? 시스틴 결합, 펌어 나오는 시스틴 결합이잖아요. 그죠? SS 해서 SH기 해서 이렇게 이제 시스틴 결합이 하는 거고, 또 여기는 이온 결합. 그러니까 이제, 작용 부분에 또 이온 결합이 있는 거고요. 이온 결합은 COO-NH3+ 이렇게, 이온 결합 알죠? 아까 등점 회복 저기 나와 있는 거. 친환경 3대 작업, 킬레이트 작업, 뭐 수렴 작업, 뭐 등점 작업 하는 게 저게 이온 결합이에요. 이온 결합은 모발의 전체 함량에 여기 카르복식 있죠? 얘가 카르복식이, 얘가 21%, 얘 아미노기, 얘는 15.1%예요. 그럼 두 개 합치면 36% 나오죠? 네, 36%. 이온 결합은 총량은 머리카락 100개 중에 36개가 이온 결합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알카리 펌 쓰신 분들은 이온 결합을 안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요 기능 결합 중에 이온 결합을 36%를 빼버리면 머리가 금방 푸석해져 버리는 거예요. 금방 푸석해지기 때문에 저기에 우리 지금 붙여놓은 것처럼 이온 결합 36%를 절대 놓치면 안 된다. 이온 결합이 있고 또 수소 결합 있죠. 요즘 우리 인두펌 민 거 있잖아요. 수소 결합. 그죠? 수소, 산소, 질소 간의 친화력이거든요. 자, 이거 결합은 뭐냐면 수소, 산소, 질소. 그러니까 주체가 수소예요. 수소가 산소에게, 수소가 질소에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물이 있으면 물을 어떻게 우리가 날리냐가 가장 제일 중요한 건데, 이 원리는 이거예요. 수소가 산소, 질소 간의 친화력이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에 이제 비결정 영역 안에 수소 결합이 있는데, 아까 우리 시스틴 결합, 이온 결합, 수소 결합 중에 시스틴 결합은 얘네들은 태어날 때부터 일단 하나님이 너 시스틴 함량 10개로 태어나. 그럼 10개로 계속 태어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머리가 굵은 사람이야. 그 사람 파마 잘 나와. 근데 그 사람은 계속 10개로 태어나니까 파마 잘 나오는 거예요. 근데 가는 머리 있죠. 가는 머리는 태어날 때 3개로 태어나요. 시스틴 함량이. 그러면 그 사람은요, 어떻게 태어나든 계속 3개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머리카락이 이 3개 가지고 펌을 해야 되는데, 손상이 가면 1개 갖고도 펌을 해야 돼. 가는 머리가 파마 안 나오는 이유가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그 시스틴 함량이 계속 정해져 있어요. 내가 마음대로 뭔가 클리닝을 한다 해서 그게 올라가는 가지만 태어날 때부터 그 사람은 그 시스틴 함량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가는 머리는 파마가 딱 나오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시스틴 함량 때문에 그런 거예요. 쉽게 생각하면. 가는 머리가 안 나오고 하는 게. 그러면 이제 그나마 우리는 이렇게 막 평균을 시켜서 파마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시스틴 결합은 딱 정해져 있고, 이온 결합도 아까 우리 36%라고 했죠. 36%. 이온 결합 총량. 이온 결합도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게 손상이 가면 더 줄어들었으면 줄어들었지 올라가진 않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요즘 윈드펌 밀잖아요. 윈드펌. 그죠? 윈드펌은 수소 결합이잖아요. 수소, 산소, 질소 간의 친화력인데, 우리가 이제 머리카락에 물을 묻혀서 드라이를 하면은 계속 우리가 드라이를 계속 할 수가 있어요. 손상이 안 가게, 윤기 나게도. 그게 바로 수소 결합인 거예요. 수소 결합은 10개, 100개, 1000개도 막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계속 내가 그 결합을 없는 것도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수소 결합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윈드펌을 미는 이유가 뭐냐면, 기존에 이런 결합들은 사실 정해져 있어요. 우리가 클리닝을 하더라도 여기에 뭔가 이렇게 누적이 돼서 더 잘 나올 수는 있지만 크게 변화는 없어요. 근데 이 수소 결합은 크게 변화를 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기능 결합 중에 아까 우리 이 아미노산 밑에 작용 부분이 있죠. 여기에 이 기능 결합 중에 수소 결합이 진짜 우리가 윈드펌을 미자 바람을 이용한 수분을 어떻게 날리냐, 이걸 진짜 제일 중요하거든요. 이거를 좀 여러분들 공부를 좀 해주시면, 이해를 하고 계시면 나쁘진 않다. 그거를 제가 다시 한번 여기에 사이드에 원장님들 이렇게 앞으로 모발학을 누가 내려오면 공부를 가르치면 이게 기본이에요. 그분도 그러니까 어리버리하게 가르치면 그분도 여기에 대한 정확히 잘 모르는 거예요. 이 정도만 알아도 된 거예요. 여기에 아미노산이, 제가 다시 한번 써볼게요. 제가 그랬잖아요. 저도 맨날 공부하는 게 아니라고. 한번 배워놓으면, 계속 꾸준하게 배워놓으면 그걸 계속 써먹는 거예요. 탄소, 수소, R1. 자, 아까 우리가 NH2, 잠깐만요. 아미노기, NH2, COOH. 아미노산은 얘는 실험식. 저번 시간에 얘기했죠. 실험식. 화학식은 이대로 쓰면 돼요. NH2, CH, 다음에 COOH. 이렇게 하면 얘는 화학식이라고 쓰는 거고요. 자, 그러면 전자 구조식은 뭐냐면, 이게 전자를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얘를 펼치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다시 펼쳐 볼게요. 이제 펼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펼치는 거. 탄소, 수소, 그다음에 얘는 기본을 따라가는 거고, 얘 펼치는 거잖아요. 이렇게 펼쳐요. 전자를. 그래서 COOH. 이게 이제 아미노산 전자 구조식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게 네이버에 들어가면 이렇게 나오는 구조도 있지만, 보통 아까처럼 실험식으로 나와요. 다. 아니면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얘 뭐냐면, 우리가 이제 펌제를 바르면 아미노산이 뭔가 작용을 하는데, 이 펌제를 바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머리카락에 펌제를 바르면 우리가 마이너스, 그러니까 전부 다 마이너스 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뜻이 뭐냐면, 아미노산이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어요. 자, NH2COOH잖아요. 그럼 펌제가 이렇게 딱 들어오잖아요. 쉽게 생각하면. 그럼 펌제는 뭐예요? 마이너스잖아요. 그죠? 펌제는 마이너스예요. 이렇게. 의무를 따지면. 그럼 펌제가 들어오면 얘는 수소를 내줘요. 여기다가, 바깥에다가, 여기다가. 그래서 수소를 내주면서 얘가 마이너스를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 머리카락은 전부 다, 알카리화 된다 뜻이 다 이 뜻이거든요. 마이너스로 바뀐다 이 뜻이. 그러니까 아미노산이 참 중요해요. 쉽게 생각하면. 네. 머리카락이, 얘는 이제 전하가 바뀌지 않고 얘만 바뀌는 거예요. 쉽게 생각하면 펌제가 들어오면 모든 머리카락이 다 마이너스화 된다 뜻이, 아미노산부터 이미 다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아미노산은 공부를 해야 돼요. 안 하면 안 되고, 조금씩은 공부를 해 보시면 저렇게 제가 드렸잖아요. 네. 자, 이렇게 됐고, 자, 이게 이제 아미노산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으면 얘를 펼쳐가지고 이렇게 쓰셔야 되는데, 나중에 우리 원장님들도 이렇게 쓰는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거를 마음대로 쓰면 안 된다 그랬죠. 이거를 탄소는 4가를 써야 돼요.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4가. 4개, 전자를 4개를 줘야 되고요. 자, 질소는 3가. 하나, 둘, 셋. 질소는 3가로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자, 그럼 수소는 1가 하나씩 내주는 거예요. 이렇게 수소 하나. 그래서 수소는 1가. 그러면 산소는 2가. 산소는 하나, 둘. 산소 하나, 둘. 이렇게. 그렇죠? 산소는 2가. 이렇게 됐죠? 네. 딱 빠진 거 없잖아요. 그죠? 네, 이런 구조로, 아미노산 전자 구조식을 쓰실 때 이렇게 쓰셔야 돼요. 근데 내가 여기다가 이렇게 작대기 하나 이렇게 써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게 쓰실 때 전자를 정확하게 이렇게 쓰셔야 돼요. 탄소는 4가. 하나, 둘, 셋, 넷. 자, 산소는 2가. 이 두 개를 내주는 거예요. 하나, 둘. 수소는 1가. 이렇게 하나씩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산소는 2가. 질소는 3가. 하나, 둘, 셋. 이렇게.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되고요. 아미노산은 구조는 이런 식으로 쓰시면 전자 구조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면 충분히 우리가 이제 펌을 하실 때, 이렇게 이제 작용을 하는 거고, 또 단백질, 응? 얘가 이제 결합을 하는데, 예. 여기 이렇게 쓰면 되고, NHCO. 얘가 이렇게 결합을 해요. 얘가 펩타이드 결합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쭉 계속 배열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카락은 지금 우리 이제 석봉 원장님 같은 경우도 머리가 이렇게 만져보면 머리가 건강하다 그러면 얘네들이 배합이 이렇게 잘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연결이 쉽게 생각하면 펩타이드 결합 자체가. 그래서 얘를 폴리펩타이드 체인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얘네들이 모여가지고 머리카락이 되는 거예요. 쉽게 생각하면 이 펩타이드 체인들이 모여서 하나 단위 거대 섬유까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얘네들이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클리닝을 하더라도 얘네들이 하나씩 붙는 거지 딴 데 가서 붙진 않아요. 결합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공통 부분에 얘네들이 하나씩 다 붙는 거예요. 쉽게 생각하면 얘네들이 별로 폴리펩타이드 체인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연결해서 계속 연결하는 거 그게 폴리펩타이드 체인 얘기하는 건데 어쨌든 단위는 폴리펩타이드 체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에서 모든 기능을 다 뽑아낼 수 있다. 이렇게 우리는 이거를 녹이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줄기세포 치유법 쓰시는 원장님들은 일단은 이론 공부는 꾸준하게 좀 해주시고요. 지금 이제 아이롱 펌을 해야 되니까 제가 아이롱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롱을 할 때 우리 원장님들이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아이롱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얘를 푸롱이라 하는 거고요. 이 로트를 얘를 덮개를 그루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푸롱과 그루브가 이렇게 이제 돌리면 되는데 얘가 얼만큼 내가 머리카락에 잘 붙어 있냐에 따라서 펌머가 나오고 안 나오는 거예요. 쉽게 생각하면. 뜸. 여기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첫뜸. 나머지는 그냥 지나가시되 요 텐션을 풀어버리면 안 돼요. 텐션을 계속 텐션 유지하면서 훅 돌려버리면 안 된다 그랬죠. 돌다리도 다 두들린다. 끝등을 이용해서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봐봐요. 이게 지금 지가이롱인데도 이렇게 수분을 지금 잘 알려주셨잖아요. 그죠? 거의 연합펌처럼 지금 어떻게 보면 이런 환경인 거예요. 수분 폭발이 안 일어나고 보시면 여기서 뿌리에서 그루브가 앞에서부터 이렇게 그죠? 명확하게 이렇게 윤기가 나야 돼요. 텐션 유지하면서 그죠? 여기서 끝뜸이 여기서부터 풀어지지 않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기 첫 뜸이다. 여기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다시 한번 자 여기에서 여기 첫 뜸 여기가 제일 중요한 거야. 자 여기 첫 뜸 지가이롱이다 해서 수분 폭발이 일어나고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고기는 뜨거우면 안 돼. 뜨겁지 않게 멈추지 말고 이렇게 살짝 움직여 주세요. 아유 좀 빠졌네요. 그죠? 일찍 빠져버리면 안 돼요. 이렇게 컬감이
네네, 다시 잡아도 돼요. 짧은 머리는. 대신 이제 우리가 첫니찌를 완벽하게 했기 때문에, 머리가 짧은 분들은 좀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감 안에서 빨리 돌려서 여기 끝니찌에도 좀, 끝니찌에 뜸을 더 들어주시면 돼요. 빨리 이렇게. 그죠? 이렇게. 그죠? 여기도 똑같이 보시면, 땅 잡아줬죠? 여기서부터 뜸, 이렇게 뜸을 잡아줘야 돼요. 이렇게. 이 텐션을 유지를 계속 하셔야 돼요. 여기서부터 이렇게요. 그죠? 아 괜찮아. 곱슬머리도 직 아이롱 예, 지가이는 해도 상관없죠. 곱슬머리도 아까 대신 연화 타임을 좀 오래 보세요. 예. 충분히 한온이 돼야 되니까. 롯데도 큰걸 써야 돼요. 큰 걸 써야죠. 예, 좀 큰 걸로. 네, 좀 큰 걸 써준 건 좋죠. 머리가 짧잖아. 머리가 짧아. 그래서 이렇게 분자리 미리, 그거는 롯데 1차적인 걸 크게 뭐 그런 거 문제는 안 돼요. 예. 석가모자님 같은 경우 모발이 직무에 가깝지. 그렇죠. 예. 염색하고 별것 아닌데. 염색하고 탈색. 근데 이제 쉽게 생각하면 일반 고객님 머리는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예. 한 번 더 작업을 해도 됩니다. 이렇게 수분이 아직. 텐션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텐션. 여기도 머리카락이 더 이제 더 가는 아이롱이 있으면 더 좋고요. 이런 식으로. 오케이, 됐죠? 여기만 한번 하고 바로 이제 하겠습니다. 시수간이 빨라요. 이렇게 뭐 어렵지 않죠. 첫 뜸. 여기까지. 부장님 있으세요? 됐어요. 거기다가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빨리빨리 하시면 돼요. 너무 어렵게 하지 말고. 아까 우리 처음에 컬 연화를 하고 들어갔으니까, 컬이 이렇게 미리 나온 거 확인하고 들어가니까, 걱정 안 하잖아요.